안녕하십니까. 세상에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간남북경제교류부의 이사 박경식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지난 시간에 최해병 특검법의 그 의의,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5월이 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5월의 전국이 어떨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전망해 봤으면 좋겠는데, 국회가 22대 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5월 29일까지가 21대의 임기 마지막이죠. 그리고 5월 30일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이제 교체기 있다. 자, 그러면 이 5월 달의 전국은 어떻게 이제 흘러갈 것인가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5월의 전국은 결국엔 그 최상범 특검 전국으로 마지막 5월 28일 날 본회의에서 과연 제2 의결에 대한 재표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뭐 어떻게 되든 통과가 되든 통과가 안 되든 경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랑 속으로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5월은 경랑이 벌어지는 시작되는 한 달일 것이다. 예. 뭐 통과가 되면 뭐 경랑일 거라는 건 그렇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통과가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뭐 이 태풍이 아니라 거의 뭐 슈퍼 태풍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그런 예측을 하셨는데 안 될 거라고.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통과가 안 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그럼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 끝까지 이제 화가 나겠죠. 그렇죠. 치솟죠. 저놈이 또 거부했어. 저놈이 또 그랬어. 10번째 거부권이죠. 그렇죠. 10번째 거부권이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되냐면 5월 28일 날 그런 되면 5월 29일 날 이제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30일부터는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즉 192석 대 108석에 이 구도가 시작되는 거죠. 이 구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192대 108석의 이 정국은 숫자의 정국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니 한덕수 총리가 사표를 던진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후임 총리도 임명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총리 하나 임명 못하는 정권. 이 정권이,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대두덕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것까지 이제 부결이 됐다. 그러면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도 문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아무래도 광장 정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날씨도 좋겠다. 날씨도 덥겠다. 까짓 거 저기 뭐야 거리에서 우리 저 소리나 외쳐보고 요즘 도저히 못 참겠다. 그렇죠. 그렇잖아도 열받는데 날도 덥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거의 말 그대로 경랑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후임 총리 누구를 내도 통과가 되겠어요? 안 해주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게 뭡니까? 사의를 표명한 총리가 계속 지금 얼굴 비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흐름 속에서 그 22대 국회가 이제 문을 여는 거죠. 문을 열고 민주당 쪽에서는 투쟁을 세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근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을 보게 되면 22대 이 개헌을 앞두고 민주당은 이제 체제 정비를 이제 어느 정도 끝내가고 있어요. 원내대표도 뽑았죠. 그리고 원내대표단도 투트랙으로 구성을 하고 소위 원내수석, 운영수석, 정책수석 이렇게 다 뽑고, 뭐 운영수석이 하면 박성준 의원이고 그다음에 정책수석이 김용민일 거예요. 김용민 의원은 뭐 이렇게 무슨 철험인가 여기로 운영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검사들 탄핵 이걸 제일 먼저 주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싸우고 또 그걸 관철시키고 그랬던 저 의원이죠. 여기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국회의장 이제 선출이. 그렇죠. 네. 국회의장이 좀 또 누가 되느냐, 네. 저 초미에 또 관심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 정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생 입법들이나 이런 것들 3위 의장단을 또 선출을 하겠죠. 네. 뭐 이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체제 정비가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및 각종 거부권이 행사했던 민생 입법에 대한 재상정 준비를 네. 좀 해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또 눈여겨볼 게 윤석열 검찰이 사정 정국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요즘 검찰 권력의 오용, 남용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 공격을. 우선 제일 먼저 이화영 부지사, 전 경기도 부지사,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예, 예. 대한 회유, 회유, 뭐 이런 것들, 뭐 정치 공작, 네. 진술 조작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어젠가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뉴스 탐사인가? 거기에서 했던 그 누구예요? 최순실이 저기 했던 검사의 저기 하고의 녹취록을 틀었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녹취록에 따르면 검사가 담당 검사가 예. 아예 진술서를 써서 외우게 하고 그렇게 다 줘가고 그리고 그대로 얘기하게 하고 그리고 검찰의 구형을 미리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나옵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야, 이게 무슨 조폭이지 무슨 검찰이냐? 예. 이런 것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특검 저거 하고 이거 관철시켜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그렇죠. 이게 뭐냐면 현재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예요? 검찰 쓰는 거죠. 그래서 민정수석을 네. 부활시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무력화시켜야 돼요. 예. 검찰 권력을 이 기회에 힘을 다 빼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격을 지금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조국 수사, 이재명 수사,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각종 검찰의 권력의 오용 남용 사례들에 대한 것들 묶어서 특검하자. 그래서 검찰 야, 니들이 무슨 검찰이냐? 깡패지. 예. 윤석열 말대로 검사가 와가지고 보복을 하면 그게 검사입니까? 깡패죠. 그렇죠. 예. 자기가 다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그대로 해주자. 그래. 야, 그게 지금 깡패지 무슨 검사냐? 그러니 수사권 박탈하고 기소청을 입법화하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민주당은 좀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당 지도체제 정비를 이제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사실상 정비를 다 했다라고 봐야죠. 네. 자, 윤석열이 휘두를 수 있는 칼을 이제 뺐자. 그렇죠. 그거를 최소한 칼날을 무디기나 만들자. 그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그걸 안 하면 민주당이 살 길이 없어요. 다 죽으니까. 예. 필요하다면 검사들 탄핵도 좀 할 수 있겠네요. 이제는. 대상들이 지금 상당히 많죠. 당장 네. 수원지검, 네. 이번에 술자리 이화영 네. 거기 같은 검사. 경우도 지금 탄핵 당연히 대상으로 좀 오르고 있고 그다음 김영일 검사죠. 그다음에 잘못하면이 아니죠. 사실 근데 의미는 없는데 누구야 이원석 검찰총장도 사실 지금까지 김건희에 대한 지휘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야 좀 한다는 신용하려고 이제 뭐 네. 디올백 한다고 네. 이제 사실 근데 이원석이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뭐 어떤 놈이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사실 검찰총장도 지금 현재 이원석도 혹은 송경우나 뭐 이런 경우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어쨌든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좀 전투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전투 준비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죠. 싸우려고 할 준비 태세 갖추고 있다. 이제 싸울 것이다. 자,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제일 지금 참 네. 우리 한심하기도 하고 국민의힘 설마 입장에서는 걱정해 이제- 주시는 겁니까? 아니 한심하고 한심하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난감하기도 하고. 난감하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지금 현재 총선 참패 당내 정비가 전에 안 되고 그 혼란과 균열상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 원내대표 선거에 친윤 이철규는 퇴출. 안 한다고 그랬죠, 저희가. 안 한다고 한 게 아니라 못 나온 거죠.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누가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배현진이나 뭐는 안철수도 그렇고 윤상현도 나오지 말라고 그래. 책임져야 할 애가 왜 나오냐. 그러니까 쉽게 하면 반윤 세력이 나오지 못하게 한 겁니까? 비윤 및 반윤. 비윤 및 반윤들이 연합해서 그렇죠. 나오지 예. 마라.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못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윤 뭐 찐윤이 아닌 친윤과 비윤 정도가 지금 다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비 윤청가들을 부르고 있죠. 송석준이나 뭐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요. 예. 혹시라도 자기를 밀어줄까. 대략적으로 아마 추경호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경북 지역이 아무래도 기반이라서 의원 다수도 그것도 거기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소실 네. 대구 경북 자민련으로. 그렇죠. 지역당, 노인당 그렇죠. 이런 완전히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PK도 떨어져 나갈 우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관리형 비대위 체제가 아직 미지돼 있고 미진하고 체제가 아직 정비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후진성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네. 엉뚱하게 무슨 뭐 이념 찾고 정체성 찾고 네, 네. 황후려다운 거죠. 네네. 그럼 이래서 국힘당의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당 내에서도 좀 한심한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원래 보통 여야 영수회담 할 때는 네.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대통령 이렇게 하는데 네. 여당 대표는 네,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렇죠. 당의 존재감이 실종됐어요. 그리고 윤석열 및 검찰 권력이 결국엔 이제 점점 전면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뭐 얘들이 뭘 해줘야 되는데 얘들이 존재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할 수 없이 민정수석 임명하고 검찰들이 뭐 지들이 뭐 저거 하고 윤석열이 이제 배후에 숨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그렇죠. 자기가 직접 이번에 뭐 신영대 네. 의원에 대한 수사라든가 뭐 그다음에 한동훈 저거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의 직접 이제 수사라든가 이 검찰들이 직접 나서는 거죠. 그리고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 신영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노골적으로 하고 그래서 검찰 권력들이 이제 전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정수석의 부활과 사정정국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걸려고 지금 이 경운기에 이제 이거를 이제 무릉무릉 이제 하고 있는데 과연 엔진이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른다. 피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만 지금 좀 어떻게 하고 있고 한덕수 사표 제출 이후에 지금 총리도 임명 못해서 네. 무슨 민생 어쩌고저쩌고 떠들면 뭐합니까? 총리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 사표 낸 총리가 지금 계속 나와서 뭐라고 하는 게 그게 모양이 맞아요. 안 맞거든요. 사실상 권력의 대두덕 상태가 지금 오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향후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한동훈이 나오니 뭐니 뭐 아니 뭐니 찍고 까불고 또 황우려는 7월 달까지 전당대회 어렵다. 그러니까 또 왜 미루면 한동훈이 밀어주는 거냐 뭐냐 또 안 해서 그래갖고 혼란과 분열이 점점 전면화돼가지고 사실 과연 국민의힘이 전열 정비나 좀 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원내대표가 좀 나오면 하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닥은 잡혀지겠지만 향후 아마 좀 정리가 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2대 개헌되고 나서 새롭게 또 이제 특검 정국들이 몰아붙이면 과연 국민의힘이 그걸 받아낼 수 있을까? 받아낼 수 있을까? 그럼 22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이 민주당의 강공과 이걸 받지 못하는 국힘 때문에 윤석열이 전면에 나서서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윤석열 검찰 그렇죠. 독재정권과
검찰이 민주당이 앞에 나서 앞에 나섰어. 민정수석과 이제 그렇죠, 검찰이 그렇죠. 앞에 나서는 거죠. 그죠, 직접.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막 다 벗어 던지고. 그렇죠. 우리- 이제 본색 드러나는 우리 거야. 검찰 나 이제 대통령 안 해. 나 검찰총장이야. 검찰 독재야 우리. 우리는 그냥 본색 드러나고 부탁. 지금까지는 뭐 대통령 이렇게 아. 얼굴 썼지만 이제 그거 벗어 던지고 나 이제 난 이제 검찰 독재야. 나 이제 검찰총장 할래. 붙어보자. 너무 힘들었어.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국힘은 지리멸 내릴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돌풍을 일으켰던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사실 조국 혁신당이 이제 음. 지금 민주당의 검찰의 권력 칼날을 좀 무디기하고 검찰 권력의 칼날을 이제 뺏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네. 조국 혁신당도 지금 전면에 나서 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당내 정비가 좀 상당히 필요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조국 대표부터 황운하, 그다음에 박은정, 뭐 이 모든 이 비례대표 앞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이 재판이라든가 또는 이 소위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검찰 내에서 이렇게 징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물려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하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한 당 체제 정비 즉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비상상태? 예비지도부. 예비지도부가 필요할 수도 있다. 예비지도부를 이제 구성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좀 있죠. 그런 것들을 갖춰놔야. 날라가도. 그렇죠. 대비할 수 있고. 조국 대표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1인의 지금 이 역할에 지금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분산시켜주고 뭐 그걸 정비를 해야. 조국 혁신당은 그러니까 당 체제 정비가 우선이다. 그걸 그렇죠. 해야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 그러다 갑자기 날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자,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진보당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움직임을. 어젠가에 보면 진보당에서 개헌 연합을 제안을 했어요. 개헌 연합. 예. 요건 소위 말하면 이 개헌 문제들을 그냥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기 내에서만 가지고 너희들끼리만 얘기하지 이렇게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먼저 선도적으로 개헌 연합을 제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 개헌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헌법에 있어서의 권력 구조의 개편의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권력 기구들을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현재의 권한의 부분들을 뭐 좀 정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감사원 대통령 직속기구로 되어 있는 거를 국회 독립시킨다든가 국회 소관으로 감사원도 이렇게 사실은 회계검사권들이 감사원의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 속해 있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이제 논의들도 원래는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아직 못했는데 이런 전반적인 권력 기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 배분 그다음에 위치 조정 지위와 역할들을 다시 하는 문제들도 개헌의 문제고 그다음에 향후 한반도에 정말 이 향후 미래들을 그려나가기 위한 밑바탕을 그려나가는 게 이 헌법의 전문 속에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면 영토 조항 같은 거. 뭘 영토 조항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라든가 아예 그냥 헌법 전문에서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 안 해도 위헌이 되게끔 해버리면 국가보안법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무력화되니까. 그렇죠. 이러한 문제들 다 포함해서 그 개헌 문제들은 아주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데 그냥 더불어민주당인가 국민의힘이 짝짝꿍돼서 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보당이 아마 개헌 연합 형태들을 제안한 선도적으로 제기를 한 건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 괜찮다. 그럼 뭐 거긴 조국 혁신당도 참가를 하겠네요. 어차피 다 참가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이제 우리의 시민
권력, 광장 정치 세력들도 참여를 해야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당이 뭐 이런 것도 제기를 하고 광장에서의 투쟁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아마 5월 말 전국이 네. 광장 정치를 활성화하고 또 확대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단일 전선으로 또 힘을 모으는. 그럼 또 전선체도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형성이 되거나 네, 강화되거나 네. 그래서 힘을 집중시키고 이런 과정대로 가야 사실 윤석열 정권의 조기 퇴진이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뭐 의회 내에서만의 싸움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고. 아니 그럼요. 기본적으로 광장 정치가 있어요. 당내, 뭐 의회 내에서도 싸워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거리에서 광장에서 그렇죠. 국민들이 싸우고 거기에 뭐 진보당, 조국혁신당 이런 데 열심히 참가하고 결합하고, 민주당까지 이래야 윤석열 정권을 조기조기식 시킬 수 그렇죠. 있다. 그래야 힘이 집중돼서. 그렇습니다. 예. 네, 뭐 그런 분위기가 5월 달에 어쨌든 고조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경랑이 한 달. 윤석열의 예. 목을 꽉 조여가는 조이는 한 달. 한 달이 될 것이다. 네. 사실 숨이 좀 막힐 거예요. 네, 윤석열도.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대할 만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